뭉칫돈도 한국 탈출이라. 이대로 오면 최악 참사라.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에 최악의 참사도 가져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요?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외금융자산입니다. 대외금융자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산을 말하죠. 야, 이 자산이 진짜로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2조입니다. 2조 5,135억 달러입니다. 2조 5,135억 달러면 금액으로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예, 2조니까 5,135억 달러니까 예, 이게 진짜 장난 아닌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요, 이게 3천하고도 519조나 됩니다. 3,519조.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번 보세요. 놀라운 것이 뭐냐? 2분기에서 3분기 지금 빠져나간 돈입니다. 2분기에서 3분기 빠져나간 돈이 말입니다. 1,183억입니다. 금액으로도 이게 장난 아닌 숫자잖아요. 예, 1,183억 달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장난 아닌 숫자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무려 165조에 165조. 3개월 사이에 165조가 빠져나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뭉칫돈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한국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돈이 투자도 되고요. 또 주식시장에 주식도 사고요. 또 그 돈이 말입니다. 소비도 합니다. 그러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돈이 해외로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2019년 대비해 보면요, 1조 7,214억 달러가 2조 5,135억 달러가 됐거든요. 46%가 늘어난 겁니다. 4년 9개월 만에 7,221억 달러가 더 늘어난 거예요. 뭉칫돈이 대한민국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어마어마한 뭉칫돈이 빠져나가죠. 3개월 사이에 무려 164조가 빠져나갔으니까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이 670조입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이 164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는 이야기잖아요. 뭉칫돈이 한국을 탈출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어떤 식으로 보더라도 지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충격적인 일도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 뭐가 있느냐? 여러분, 외국인들이 국내 증권 시장에 투자한 금액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 투자를 한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24년 3분기 기준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증권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은 9,969억 달러입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국내 증권 투자 잔액은요, 9,575억 달러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394억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나간 돈이라는 뜻이에요. 외국인들은 국내로 안 들어오고, 그죠? 내국인들은 국내로 나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악의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증권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외국인들의 한국 탈출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투자의 대상이 되는 게 기업이잖아요. 기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에 가면 노조가 강해서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워. 최저임금은 세계 최고로 높고 주 52시간제는 잘못하면 쇠고랑 차.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을 거들떠도 안 봅니다. 반면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로 계속 나가고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참사가 안 일어난다는 건 이상한 거죠. 요즘 주식시장을 보고 있으면 진짜 참사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31조 8,170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전체적으로 보면 벌써 17조 가량을 팔고 있습니다. 17조. 그러면 여러분, 산만큼 파는 게 외국인인데 산만큼 팔면 우리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참사 안 일어날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같은 극단적 위기는 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점점 붕괴 일로가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아니 우리가 받을 것도 많아. 투자만 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대외 금융 부채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뭐 우리도 투자하고 외국도 투자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금융 부채가 줄어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금융 부채가 2019년에 1조 2,036억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조 5,357억 원 좀 줄어들었습니다. 2분기에 비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10억 달러 정도. 2019년에 대비하면 4년 9개월 사이에 27.6% 3,321억 원이 늘기는 했지만요.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하고요, 자산하고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이게 순금융 자산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대외 순금융 자산은요, 2023년 3분기가 9,778억 원입니다. 9,778억 원은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60조고요. 2024년 GDP 2,401조 원에 대비해 보면 56.6%예요. 대한민국 GDP의 56.6%가 해외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2019년에 5,178억 달러가 9,777억 달러, 4년 9개월 사이에 88.8%, 4,600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외국인도 지금 빠져나가지만 내국인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기업도 빠져나가고 뭉칫돈도 빠져나가고, 이대로면 대한민국이 경제가 잘 돌아갈까요? 기본적으로요, 대한민국 돈은 대한민국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경제가 커지면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잘못돼서 돈들이 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요, 진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돈이 국내에 투자돼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래야 우리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소비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돈이 말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외국인 투자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대로면 최악의 참사가 온다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실로 나타났어요. 저는 언제든 대한민국에게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돈도 기업도 외국인도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표를 보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놓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요. 샴페인이 터지는 것처럼 펑 하고 터져서는 필리핀과 같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 과거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이대로 진짜 최악의 참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뭐 제 혼자 아무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도 안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바뀔 거예요. 낙숫물이 바위를 깨트립니다. 계속 외치다 보면 어느 누군가는 볼 거고 본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쓰면 저는 우리나라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국가 지도자들이 배려하고 배려하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